저는 폭스뉴스의 앵커 크리스 월리스입니다. 3차 그리고 마지막 대선 토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 그리고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대선 토론위원회에서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요. 포맷을 만드셨습니다. 6개의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각 15분씩 다루게 될 것이고 2분씩 후보들은 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당에서 모두 다 합의를 했습니다. 제가 주제를 선택했고요. 각 질문에 대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질문들은요, 위원회나 혹은 후보들에게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신 방청객분들은요, 환호나 박수를 치지 않을 것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후보들의 말에 좀 더 집중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은 가능합니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 그리고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클린턴 후보님, 트럼프 후보님 환영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대법원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말씀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다음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한 분을 판사를 임명을 하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그 대법원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또 이런 헌법이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혹은 우리가 유연성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상황에 맞게끔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클린턴 후보님 2분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바다 대학교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희가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기회를 우리가 우리의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권리를 우리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가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혹은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최고 상위층이나 그런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대법원은 여성의 권리 그리고 또 LGBT 권리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티즌스 유나이티드의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의 선거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안 된다라고 직접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트럼프 후보와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에 대해서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았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그 결혼과 관련된 평등을 지켜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시티즌스 유나이티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대법원은 우리 모두를 대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대법원을 보고 있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제가 대법원장을 지명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상원에서도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지명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에 맞춰서 또 헌법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트럼프 후보님, 이 미국의 대법원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이제 헌법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대법원이 너무나 중요하죠. 미국에 있어서 우리가 적절한 대법관을 임명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긴스버그
미국의 대법관께서 굉장히 적절한 말씀을 저에 대해서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또 대변한 수백만 명을 위해서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또 바로 이제 사과를 하신 거였죠. 그런데 애초에 이제 그런 말씀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대법원은요, 제1, 2 수정안, 그러니까 모든 그 수정안이 지지가 돼야 되겠지만, 수정법안 이 안이 반드시 지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수정 법안 같은 경우는 관련돼서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계속해서 이제 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임명하게 될 대법관들께서는요, 지금 현재 제가 후보로서 20분을 이미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분들은요, 바로 낙태에 반대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고요. 또 그 훌륭한 또 학자분들이신 것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존경을 받는 분들이시고요. 또 저는 이분들은 헌법을 저희 미국을 이제 창립하신 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또 해석을 해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법관들이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헌법에 기초해서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애초에 만들어졌던 의도대로 해석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분들을 저는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커션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존재하고 그 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클린턴 후보님 작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법원은 수정헌법 2조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러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실 텐데요. 이 헌법상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그 권리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칼리아 대법관에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가 잘못된 건가요? 우선은요, 저는 수정헌법 2조는 지지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제 뉴욕 상원위원으로서 우리의 그런 전통적인 그런 총기 소유 권리에 대해서 존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가 합리적인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정헌법 2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했는데 그 무기를 가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위협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3만 3천 명이 매년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적인 그런 신원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총기와 관련된 잘못된 허점들을 메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개혁을 함으로써 개혁을 해야 하는데 이런 수정헌법 2조에 대립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대법원이 이 수정헌법 2조를 이 상황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안전하게 총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는 것 그리고 또 지키는 것과의 대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사실 제가 많은 이제 질문을 받았었는데 이 질문이 저희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수정헌법 2조가 이제 보호가 되도록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린턴 후보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클린턴 후보께서 수정헌법 2조를 지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스컬리아 그 판사님께서 이와 관련됐었고요. 또 그 판결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판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클린턴 후보께서 그 판결문이 나오셨을 때 굉장히 화가 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때 클린턴 후보께서 하신 말씀에 그 총기를 이제 승인했던 분들에 반대하셨던 걸로 아는데 정말 기분이 나쁘셨는지요?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이 총기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혹은 다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심의 여지 없이 저는 수정헌법 2조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개인의 권리, 무기 소유 권리에 대해서 제가 존중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트럼프 후보께서 NRA에서 지원을 받아 오셨고 그리고 또 건 로비도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당연히 이 수정헌법 2조를 지킬 것이다. 하지만 지키는 방법 자체를 이 33,00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 트럼프 후보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총기에 대한 어떤 제약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또 그 총탄의 그 제한 또는 총기를 소유할 것에 대한 완전히 반대를 하시는데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카고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법, 그 총기와 관련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시카고에서 총기와 관련된 폭력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매우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총기와 관련 폭력이 많다는 것이죠. 저는 수정헌법 2조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클린턴 후보께서 굉장히 냉소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NRA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 후보 중에서 NRA가 아마 제가 가장 먼저 지지를 해준 후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수정헌법 2조를 지지할 수 있는 대법관을 임명할 것이고 또 수정헌법 2조에 대해서 강력한 생각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교정을 하지 않은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한번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향후 그 대법관께서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낙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후보께서는 낙태 반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을 포함해서요 로 대 웨이드 법을 바꾸길 원하시는지요? 저는 물론 이제 낙태에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낙태 반대하는 대법관을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법과 낙태와 관련돼서는 각 주별로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 궁금한 것은요, 그 대법원에서 그 법을 완전히 취소하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제가 만약에 3명이 이제 반대를 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낙태를 반대하는 대법관 임명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주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낙태를 허용할지 여부는요. 예, 클린턴 후보는요. 저는 이 헌법에서의 보장하는 그 권리, 여성의 권리를 가장 지원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을 저는 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은 로비 웨이드 법뿐만 아니라 이것은 현재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주에서 여성에 대해서 규제를 통해서 이들이 선택하는 것에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종류의 그런 암과 관련된 검사라든지 뭐 이런 헬스케어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플랜드 페런트후드를 이제 트럼프 후보는 또 반대하고 그런 말씀하고 계신데요. 저는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비 웨이드를 보호할 것이고 그리고 여성의 권리, 자신의 헬스케어와 관련된 선택할 수 있게끔 저는 이들을 도울 것입니다.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여성의 경우 만약에 이런 그 낙태와 관련된 잘못된 선택할 경우에는 안 되겠지만요. 네, 그러면 이 낙태에 찬성의 찬성하셨는데 그 권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하시나요? 그 헌법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그런 그 임신 후기의 그런 낙태에 대해서는 이제 또 반대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요?
일단은 헌법을 보시면요, 이런 그 낙태와 관련된 규제가 그 엄마의 그런 건강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임신 후기에 관련된 그런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만약에 낙태를 하게 될 경우에는 너무나도 가장 가슴 아픈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뉴스를 듣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후기인데 낙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그럴 때 정말 가슴 아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정부가 여기에서 이제 스텝인해서 이 결정에 대해서 뭔가 영향 미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리고 엄마의 그런 건강이 만약에 관련이 있다면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클린턴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만약에 9개월째 바로 그 낙태를 할 수 있다면 바로 태어나기 전에 낙태를 시킨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또 클린턴 후보께서 그게 괜찮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괜찮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클린턴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에 기초해서 또 이제까지 했었던 얘기해 봤을 때 이제 막 그 9개월째 마지막에 낙태를 이제 허용하는데 그건 용납이 안 됩니다. 네, 지금 그렇다기보다는요, 뭔가 좀 무서운 그런 수사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났던 그런 여성분들을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평생 만났던 그런 여성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가장 최악의 가능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과 가족에 있어서요. 그리고 또 정부가 여기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계를,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여성들에게 낙태를 하게끔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었고요. 중국처럼요. 혹은 뭐 루마니아처럼 계속해서 임신 상태를 유지하게끔 하는 그러한 국가들도 있는데요. 여성들의 그런 결정, 그리고 또 가족 내에서 하는 그런 결정, 그리고 또 그런 의학적인 그런 자문에 의한 결정, 그것을 저는 보호하고자 합니다. 예, 물론 그 사실 하루, 사흘, 나흘 전에 태어나기 전에 낙태를 시키는 데 걸린 그 누구도 없습니다. 자, 다음은 이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민에 관한 한 두 후보께서 가장 커다란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자, 트럼프 후보님 벽을 짓겠다 말씀하셨고, 또 클린턴 후보께서는 사실 그 남쪽 국경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클린턴 후보께서는 100일 내에 그 법안을 마련을 해서요. 이제 시민권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후보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허락을 승인을 해주고자 하고 계신데 강력한 국경이 필요합니다. 지금 와 계신 분들 중에서 4분의 어머니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로 제가 이제 알게 된 놀라운 분들인데 아이들, 그러니까 불법으로 이제 들어온 이민자들 때문에 목숨을 잃은 분들이 되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이러한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약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총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경을 열고자 지금 클린턴 후보께서는 그러고 계시는데요. 국경 그 순찰을 하고 계신 16,000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국경 순찰 위원회에서도 저를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가장 사실을 알고 계시고요. 이분들은 강력한 국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제가 뉴햄스를 갔었는데요. 그때 가장 커다란 불만이 뭐였냐면요. 그중에 상당한 문제가 이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후보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요. 그 뉴햄스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헤로인입니다. 헤로인이 들어와서 청소년들을 망쳐놓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뿐만은 아니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력한 국경선이 있어서 국경을 막아서 마약이 못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강력한 국경 보호가 돼야 될 거고요. 절대 우리가 이를 용서해서도 안 됩니다. 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스라든지 또는 이제 국경을 순찰하는 기관 쪽에서는 이 벽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마련할 법안 중에 하나가요. 이 마약 범죄자들, 이 범죄자를 내쫓을 겁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국경을 더 안전하게 유지할 거고요. 또 그다음에 물론 나중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할 건지요. 어쨌든 그런 나쁜 사람들은 꼭 쫓아낼 겁니다. 네, 트럼프 후보님 감사하고요. 클린턴 후보님 같은 질문입니다. 왜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동안 제가 만났던 그 젊은 여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칼라라는 여성인데요. 굉장히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이제 추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칼라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은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삶을 주기 위해서 미국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족들이 서로 떨어지는 것을, 헤어지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추방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후보께서는 추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1,100만 명이 지금 현재 이민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데요. 말씀하셨죠. 트럼프 후보님께서 이러한 그런 불법 이민자들이 모두 다 추방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방이 되게 된다면요. 이런 사법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추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학교, 집에서 집, 비즈니스에서 비즈니스에서 사람들이 이제 서류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현상을 직면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나가기 위해서 모두 다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를 더욱더 분열시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좀 더 안보를 원하고요. 그리고 국경 안보에 대해서 저 역시도 투표를 던졌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국경 순찰 같은 부분 그리고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적인 사람들이 바로 추방이 돼야 된다라면 그 사람들을 추방해야 되겠죠. 트럼프 후보께서는 그 멕시코와 미국 간의 그런 벽을 세우는 것 그리고 또 에서 말씀하셨지만 멕시코 대통령과 만났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벽에 대한 그 비용은 멕시코가 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 나중에는 멕시코에서는 그런 비용을 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고 제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일 안에 제가 패키지를 통해서 시민권 확보를 지원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좀 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멕시코 대통령분을 직접 만나 뵀고요. 굉장히 좋은 분이셨고요. 그리고 멕시코하고 좀 더 좋은 무역 협정을 맺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프타야말로 그 어떤 대통령이 승인한 대통령 그 협정에서 최악의 협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께서 2006년에 벽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벽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죠. 근데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시기 때문에 벽이 안 지어졌었죠. 그렇지만 원하셨던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클린턴 후보의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제가 그 국경 순찰에 대해서 투표를 냈고요. 그리고 좀 제한적인 장소가 있겠죠. 가능할 수 있는 제한적인 장소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봐야 되겠지만요. 트럼프 후보께서 제안하신 것은요. 캠페인을 시작하시면서 이민자들 그리고 또 멕시코 이민자들이 뭐 성폭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마약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민자들을 다룰 때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에 등록되지 않은 그런 이민자들을 그림자에서 끌어내서 그리고 우리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후보께서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민자들을 통해서 트럼프 타워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또 이 이민자들의 노동력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컴플레인하면 내가 추방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하셨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두운 곳에서 저희가 빼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민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바마 대통령께서는요 수백만 명을 추방을 하셨는데 아무도 모르십니다. 오바마 행정하에서 수백만 명이 추방이 됐는데 클린턴 후보께서는 그 말씀을 안 하고 싶어 하시는데 바로 그런 일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분들이 나가게끔 하는 거, 그리고 물론 이제 미국이 법이 있는 나라고요. 또 우리는 물론 또 국경이 있습니다. 물론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시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백만 명이 줄을 서서 기다려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된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그런데 누군가가 국경을 그냥 뛰어와서 이제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열린 국경이 있으면은요, 이 교역이 큰 재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수백만 명을 추방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국경을 개방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 해석하신 것이고요. 당연히 안전한 국경을 가지게 될 것이지만 개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이민개혁법을 사인하셨고요. 그리고 그랬었죠. 네,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다루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뱅크에 이제 연설을 하셨는데 위키리스크에서 이제 밝혔습니다. 나의 꿈은 이제 오픈 트레이드, 오픈 보더이다. 즉 국경과 그 교역을 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이제 국경을 여는 것이 꿈이신 건가요? 저는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좀 더 교역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전기 그리드,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국경을 넘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장점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위키리크스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러시아 정부가 여기에서 그 미국인들에 대한 그러한 첩보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런 민간 기관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또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정보를 위클리크스에 주어서 이것을 인터넷에 포스팅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거의 러시아의 그런 고위급에서 온다고 생각하고요. 푸틴 대통령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명의 그런 17개의 정부 기관에서 러시아가 우리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트럼프 후보가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비난을 한다면요. 그리고 또 트럼프 후보가 푸틴 대통령의 도움을 통해서 선거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예. 열린 그 국경에 대해서 얘기하다 푸틴 대통령까지 우리가 가게 됐죠. 죄송합니다. 이러다가 전혀 토론이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경에 대해서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린턴 후보께서는요, 개방된 국경을 원하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미국으로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 시리아에 또 사람들이 올 거고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급진적인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클린턴 후보라든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는데요. 푸틴 대통령을 저는 모릅니다. 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잘 지낸다면 좋은 것이죠. 만약에 러시아와 미국이 잘 지내고요, 같이 IS를 공격할 수 있다면 좋겠죠. 푸틴 대통령께서는요, 클린턴 후보를 존경을 안 하고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도 존중을 안 하고 계신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릴 이유가 지금 미국은 핵무기가 있습니다. 18,000여 개의 핵탄두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력한 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께서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 존중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것은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을 미국에 한 것에 관련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첩보를 우리 사람과 반하는 방향으로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나토도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러시아가 이 대선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이익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시면 해외의 그 어떤 정부도 미국의 선거에 관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17개 정부 기관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첩보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왔다. 그런데 이것이 크렘린의 최고 상위층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정말 러시아인지 중국인지 그 누군지는 분명히 클린턴 후보께서 모르고 계신데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17개 정부 기관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미국도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든지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첩보원이든지 간에 저는 일단 이러한 상황들의 얘기가 나온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푸틴 대통령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클린턴 후보보다 항상 푸틴 대통령이요 더 이제 시리아라든지 다른 곳에서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이러한 공격이 뒤에 있었다고 미국의 최고 정보기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러시아 쪽에서 미국의 선거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러시아나 그 누구도 미국의 선거에 개입한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푸틴 대통령을 모릅니다.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도 당연히 아니죠. 만약에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잘 지낸다면 나쁘진 않겠죠. 푸틴 대통령께서는요,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후보를 뭐 시리아가 됐던지 간에 어디가 됐던지 미사일 문제가 됐던지 간에 항상 더 잘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처음부터요, 많은 보고서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핵탄두를 만들고 있고 우리는 못 만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푸틴 대통령보다 우리는 뒤처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6조 달러를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러시아가 중동지역에서 더 많은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정부보다도 우리가 이번 정부가 이제 그 푸틴에 의해서 이제 뒤처져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45초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핵 무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좀 아이러니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핵 무기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런 핵 무장에 대해서도 또 옹호하시는 발언을 또 하시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 무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대통령이 만약에 지시를 하게 되면 따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시를 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핵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가기 전까지 4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유례 없는 방식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리고 또 트럼프 후보처럼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할 것입니다. 예, 지금 200명의 장군과 그리고 제독이 저를 지지를 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군 명예의 훈장을 받으면서 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이나 뭐 그런 다른 나라들은 저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재협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제 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사우디, 일본, 독일 그리고 한국을 계속해서 방어해 줄 수는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핵무기라고만 이제 클린턴 후보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클린턴 후보는 이미 여러 가지 분야에서 거짓말을 해오셨는데 이것도 또 다른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하신 말씀을 이제 인용하겠는데요. 핵 경쟁 아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방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핵무기라기보다는 스스로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평화를 동맹국과 함께 유지해 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런 동맹국의 분열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동맹국과 함께 할 것입니다. 유럽, 중동 그리고 아시아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더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께서는요, 경제를 어떻게 빠른 속도로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클린턴 후보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 지출도 많아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세금과 관련된 이제 벌금도 강화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트럼프 후보께서는 규제를 줄이고 이제 세율을 낮춰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요. 왜 여러분 각자의 경제 계획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왜 상대방의 계획을 그렇게 못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산층이 번영해야 미국이 번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계획은 경제를 성장시키는데요. 중산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규모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하면 이런 고소득 국가와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기후변화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재생가능 에너지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비즈니스도 제가 성장을 시킬 것입니다. 3분의 2의 일자리가 여기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소 임금을 제가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빈곤에 살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동등한 임금을 남녀 간에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 시스템도 마찬가지인데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우리가 좋은 양질의 교육을 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교육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더 잘 얻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12만 5천 달러 미만으로 연간에 버는 그런 가정에게는 그 등록금을 줄여준다든지 무료로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많이 계획에 지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보시면요, 그런 경제 침체 이후에 보시면요, 모든 그런 경제적인 혜택이 최고 위층에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대기업들의 그런 기여를 높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1,000만 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350만 개 일자리가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그 최고소득층에게 이제 세율을 감세해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부채가 20조 달러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낙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계획을 통해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트럼프 후보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트럼프 후보님. 왜 후보님의 계획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 가능하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클린턴 후보의 계획은요, 이제 세금을 2배로 늘릴 겁니다. 재앙이 될 수 있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등록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서 많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것은 대대적인 이제 많이 세율 인상이 클린턴 후보 계획에 하에서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요, 일본, 독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리고 또 한국, 이 3개국은요 굉장히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입니다. 사우디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지금 사우디를 또 많이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왜 이쪽에서는 지출을 안 하고 있을까요? 클린턴 후보께서 이 말씀을 했을 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나토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부담하고 있고, 이제 다른 국가들도 이제 더 많은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죠. 전 나토를 좋아합니다. 근데 나토도 비용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근데 클린턴 후보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동맹국을 좋아한다. 동맹국은 매우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만 말만 하면 사실 그쪽에서는 비용 부담을 안 하겠죠. 그리고 일본에게, 독일에게, 그리고 이 모든 국가에게, 한국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러한 나라에게 우리 같이 하자. 너희도 일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는요, 저희 국가 부채가 2배로 올라가가지고 지금 20조 달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계약회에서는요, 자유무역을 협정을 할 겁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협정이 나쁩니다. 지금 빌 클린턴 대통령께서 만든 나프다 때문에 저희 일자리가 우리 경제에서 사라졌습니다.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그리고 플로리다 어디에 가시든지 뉴욕에 가시든지 우리의 일자리가 멕시코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일자리를 가지고 올 겁니다. 나프타 재협상할 겁니다. 제가 훌륭한 협상을
못할 것이면 나프타를 갖다가요 없애버리고 새로운 협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제가 나프타는 없애고 훌륭한 무역 협정을 만들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 아니면 뭐 아예 안 할 겁니다. 협정을요. 그리고 세금을 대대적으로 인하할 것이고요. 또 기업의 세금을 대대적으로 인하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이 더 많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또 2.3조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게 할 겁니다. 성장의 엔진이 다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GDP가 1%밖에 안 되니까요. 제가 해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가장 큰 세금 감면에 대한 옹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시 행정부 이후로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25만 달러 미만 이하로 버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후보께서는요. 또 그런 세금 완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부채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실제로 부채를 주식 부채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을 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셨을 때는요. 최악의 그러한 경제 위기 상황을 맞으셨는데요. 부채를 3분의 2 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일자리, 그리고 교육, 그리고 스킬 트레이닝, 그리고 또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 제가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최고소득층에게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바마의 그 경기 부양책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GDP 성장이 94년 이래로 가장 더딘 모습을 보여드렸거든요. 예, 맞는 말씀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요, 오바마 대통령께서 충분히 하려고 하는 만큼 경기 부양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여러 가지 결합된 형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런 경제의 위기 상황을 오바마 대통령께서 맞으셨는데요. 그리고 또 저 역시도 이제 국무장관이기 전에 상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시 행정부 때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보았고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께서 취하셨던 그 행동들이 모두 다 경제를 다시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정말 끔찍한 그런 경기 침체였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거기에서 빠져나왔고요. 지금 서 있지만 아직 뛰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갈 수 있어야겠죠. 그런 하향식이 아니라 그것은 절대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접근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갖고 그리고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갖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오랫동안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경제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예, 트럼프 후보님, 보수적인 경제학자도요. 트럼프 후보의 경제 계획에 있는 수치들이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5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리고 이제 4% 이상의 성장률은 비현실적이다라고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에너지 산업을 키우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유가 때문에 그것도 또 비현실적이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인도 같은 대표분들하고 만났는데 8% 성장하고 있죠. 중국도 7%씩 성장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7% 성장도 너무 낮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치를 보면은 1%대 성장을 하고 있는데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에요. 그 일자리 관련된 보고서를 보셨을 텐데 굉장히 희망이 없는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이게 선거 전에 마지막 일자리 관련된 보고서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당연히 대통령이 되겠죠. 왜냐하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끔찍했으니까요. 미국은 지금 침체가 돼 있습니다. 우리의 일을 잃었고요. 우리의 기업들을 잃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만들고 있는 것이 없죠. 중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부터 그리고 전 세계 다른 국가로부터 물건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이제 선거운동으로서 많은 것을 이제 배웠고 또 많은 친구들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벌어진 일들을 보고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25년 전에는 잘 돌아가던 그런 공장들이 그리고 또 빌 클린턴 대통령께서 승인하신 그런 협정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지역세가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 나프타가 이제 발효가 되고 난 후 많은 분들이 정말 크게 타격을 받은 게 되겠습니다. 정말 크게 고통을 겪었죠. 정말 우리 미국이 체결한 협정 최악의 협정이 바로 나프타인데 지금 TPP를 이제 체결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 골드 스탠다드라고 얘기했었는데 팩트를 이제 체크해 보니까 제가 오히려 맞았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첫 번째로 제가 마지막 TPP 협정문을 보았을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느냐, 그리고 또 소득을 높이느냐, 그리고 국가 안보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저는 반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대통령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멕시코로 일자리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 트럼프 후보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12개의 그러한 그 국가로 옮겼던 그런 것들이 비즈니스로 옮겼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원 의원으로서도 그리고 국무장관으로서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는 알루미늄을 그리고 또 철강을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을 해와서 그리고 또 트럼프의 그 빌딩을 만들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중국의 그런 철강 업계에 또 일자리를 주는 그러한 결과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처음에 트레이드 프로세큐터라는 그 교역을 담당하는 사람을 임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제품들을 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간단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년간 공직에 계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왜 지난 15년, 20년 동안의 행동이 안 옮기셨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클린턴 후보께서는요, 이 국가 운영에 많이 참여를 하셨고 또 저보다 나은 게 있다면 경험이 많으신 건데 사실 그건 나쁜 경험입니다. 이제까지 하셨던 모든 일들이 결과가 안 좋았으니까요. 지난 30년 동안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요. 제가 뭐 중국산 철강을 사용했던지 간에 근데 제가 쓰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근데 클린턴 후보께서는 말만 하시고 행동에 못 옮기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국무부 장관이 있을 때도요. 60억 불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사라지나요? 어떻게 60억 달러가 이게 도난된 것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미국은 정말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겁니다. 네, 우선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요, 국무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절대로 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30년의 공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1970년대에 저는 어린이 보호기금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아프리카 미국인들의 차별에 제가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트럼프 후보는 이런 그 인종차별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아칸사스에서도 제가 학교를 또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려서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90년대는요. 저는 여성 권리를 옹호하고 있었을 때 트럼프 후보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미스 유니버스에게 뭐 먹는 기계다 이런 식으로 여성을 비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오사마 빈라덴과 관련된 문제를 했었을 때 그 트럼프 후보께서는 어프렌티스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 제가 최대한 우리 미국인들을 그리고 또 우리 각 가정을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더 잘한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회사를 저는 설립해가지고 키웠고요.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자산을 또 갖출 수 있겠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경영에 수십억 불 규모의 이제 회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100만 불을 빌렸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훌륭한 회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회사를 운영한 것처럼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면 미국은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될 겁니다. 클린턴 후보께서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클린턴 후보의 이전까지의 기록을 보시면요. 그 이주라든지 시리아라든지 리비아라든지 이라크를 보시면은 사실 클린턴 후보 때문에 IS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하고 클린턴 후보 때문에 어떤 진공 상태가 생긴 거고요. 우리가 이라크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일단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 들어가서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클린턴 후보 때문에 IS가 생긴 겁니다. 이제 IS는 이제 32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클린턴 후보께서는 IS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못 없애십니다. 네, 그러면 국제 이슈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조금 이따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는 대통령으로서의 적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후보께서 여성을 더듬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또 9명의 여성이 이제 앞으로 나와서 발언을 했죠. 뭐 만졌다 혹은 키스를 했다, 동의 없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말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난 2주 동안 그렇게 했고요. 지금 계속해서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클린턴 후보님 그리고 트럼프 후보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또 클린턴 후보님께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뭐 남편께서 하신 것이 더 최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우선요. 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그분들 모릅니다. 그분들이 왜 나타났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아마 클린턴 후보의 캠페인 쪽에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요, 제가 시카고에서 있었던 곳에 행사 때 거기서 제가 이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클린턴 후보 측에서는요 15,000불의 돈을 지불해서 오히려 그런 폭력적인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저와 관련된 이런 얘기들은 정말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아내한테도 사과 안 했습니다. 제 아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요. 제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아내한테 사과 안 했고요. 저 이 여자분들 본 적이 없고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비행기 얘기도 있었죠. 아마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고 아니면 클린턴 후보의 캠페인 쪽에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여자분들이 했던 거 바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불법적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클린턴 그 캠페인 쪽에서는 이제 싸움을 또 일게끔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카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이게 다 녹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클린턴 후보께서 시작을 하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클린턴 후보께서 이 여자분들이 얘기를 하게끔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 여자분들 10분간은 유명을 하겠죠. 이건 완전히 소설입니다. 네, 지난번 토론 때 트럼프 후보가 여성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여성들이 앞으로 나섰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했다,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랠리 기간 동안 들었는데요. 그렇게 여성들에게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매력적이지 않아서라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2분 동안 말씀해 주시죠.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저 여자분을 보세요.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은데라고 하시고 또 다른 여성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먼저 선택할 것 같지는 않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기자에 대해서도 뭐 역겹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많은 여성들에 대해서 비하를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요 여성에 대한 이런 비하를 하면서 자신이 좀 더 커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트럼프 후보가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트럼프 후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명확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 나라의 모습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다음 대통령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다시 결집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 사람들 간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양성을 축하해야 될 것이고 사람들을 모두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더 위대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은 선하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진실되게 만들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 여성에 대한 존경심을 더보다 많이 갖고 계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이야기들은 사실이 아님을 밝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약간 좀 다른 얘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클린턴 후보께서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내용이 다 이제 소설 같은 거짓말인데요. 아마도 이제 클린턴 후보 측에서 이제 시작한 말들이 아닌가 생각은 하는데, 그렇지만 사실인 것은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입니다. 33,000여 개를 불법적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미 의회로부터 그 영장을 받고 난 후에도 그렇게 이제 삭제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성 그 장군께서도요. 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장군도 FBI에게 거짓말을 하면 5년간 이제 수감이 되셨는데, 근데 클린턴 후보께서는요, 국민에게, 의회에게, 그리고 FBI 측에 수백 번 거짓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장군께서는요, 사실 그 사성 장군인데 거짓말 한 번으로 이제 5년간 수감이 되었는데, 근데 클린턴 후보께서는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도요, 미국 대선에 나왔다는 거, 바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항상 트럼프 후보께서 불편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뭐 여성 비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마다 바로 책임을 회피하시고요. 그리고 여성에 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했던 행동과 그러한 말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장애를 가진 기자의 그런 모습을 따라하는, 조롱하듯이 따라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칸 가족에게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골드스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족인데요. 종교의 문제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그 가족에게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전쟁 포로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영웅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그런 인종 때문에, 그리고 또 부모의 인종 때문에, 멕시코 부모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열적이고 어둡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비전을 우리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폭력적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랠리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미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캠페인을 진행해 나가는 동안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것입니다. 이 선거에 달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요. 예, 폭력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참 슬픕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제 행사 때 그 폭력을 야기한 분이 바로 클린턴 후보인데, 그런 말씀하시면 정말로 이제 슬픕니다. 저는 IS를 없애는 것,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고 싶고, 자, 지금 이제 대통령 자격과 그 자질과 관련돼서요. 지난 이제 10일간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와 관련돼서 미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질문을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그 청문회에서요, 그 이해 상충이 되는 일들을 피하겠다. 뭐 클린턴 재단이 됐든지 간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부자들은 바로 이제 클린턴 후보와 얘기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또 기부자들 중에서 납세자로 진행이 되는 이제 프로젝트들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린턴 재단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국무장관으로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나라의 이익을 위한 것, 그리고 가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클린턴 재단에 대해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런 자선 단체이고 그리고 저희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까지 토론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클린턴 재단은 1,100만 명의 사람들에게 HIV, 에이즈 치료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미국 건강협회와 함께는요. 저희가 그런 헬스케어와 관련된 지원했습니다. 네, 그래요. 오픈 디스커션이죠. 하지만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많은 선한 일들을 클린턴 재단에서 해왔다는 것이 그런 증명이 이미 있고요. 증명되어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요 2,500만 불 기부했었죠. 카타르 이런 국가들도 기부를 했습니다. 여성과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계신데 카타르나 사우디 같은 경우는요, 게이들은 건물에서 바로 밀어서 떨어지게 하고 있고요. 여성들에 대해서 아주 강해서 이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받은 돈을 되돌려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일부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국가에로부터 받은 돈은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IT를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플로리다에 있는 리틀 IT를 방문했는데 클린턴 부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클린턴 재단이 IT에서 한 일은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빨리 말씀을 드리자면요. 클린턴 재단은요. 90%의 모든 기부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와치독으로부터 그리고 굉장히 높은 그러한 그런 굉장한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IT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빈곤 국가이죠. 그리고 허리케인이라든지 자연 재해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IT를 오랫동안 지원을 해왔고요. 그리고 또 저희 클린턴 재단에서는 3천만 달러의 기금을 모아서 IT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지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는 작은 그런 기업이라든지 그런 농업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IT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재단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부를 하고요. 이제 많은 분들도 기부를 하시는데 100%가 다른 이제 자선 단체로 또 가게 됩니다. 그 돈으로 비행기 안 사고 보트 안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일부가 이제 소송 때 사용이 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저는 미국 이제 국기를 달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팜비치에서 미국 이제 국기가 이제 세워질 수 있게끔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페널티가 있었을 때 그 재단에서 벌금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요. 지금 말씀하신 그 돈은요, 그 피셔 하우스에 보내줬습니다. 피셔 하우스는요, 바로 이제 재향 군인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있었던 곳이고요. 지금까지 그런 세금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 자선 활동이라든지 뭐 어떤 것이든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증명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인 것은요. 우리가 지난 토론에 우리가 보았죠. 그런 연방 소득세에 대해서 전혀 1센트도 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의 절반, 그런 서류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이민자들까지도 연방 소득세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납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빌리어네어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이제 클린턴 후보 같은 분들이 통과시킨 법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버펫 같은 경우도요, 이제 수억불도 그렇고요, 이제 조지 소로스도 이제 수억불 정도 그런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클린턴 후보의 이제 기부
유권자들도 저희와 했던 똑같은 그런 것을 했었습니다. 클린턴 후보께서 하셨었던 것이요. 그 미국 상원의회 때 법을 바꾸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클린턴 후보의 이익 집단이라든지 그 기부가 저와 했던 거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바꾸셔야 됐는데 안 바꾸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제 아파트에 앉아서요. 제가 그다음에 가까운 또 호텔 에서서 제가 아름다운 호텔에서 제가 만든 호텔이죠. 거기서 앉아서 그 거짓말이 담긴 광고를 계속 볼 수가 있었는데 바로 클린턴 후보의 친구들이 낸 돈으로 만들어서 또 방영이 됐던 광고입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그런 분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법을 안 바꾸신 것인데 법을 바꾸셨어야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행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선거가 조작이 됐고 그리고 클린턴 후보가 그 대통령직을 그 후보로부터 이제 훔쳐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펜스 부통령 후보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바로 이 선거 결과를 이제 수락하겠다라고 했었고요. 이방카도 그런 말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 선거 결과에 절대적으로 수용을 하실 것인지 그때 가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죠. 제가 본 것은 정말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언론도 너무나 불정직하고 부패하고요. 그 뉴욕 타임즈에서는요 여기에 대한 기사를 쓴 바가 있는데 근데 너무 정직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런 기사를 통해서 바로 유권자들의 그 뭐를 갖다가 이제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독을 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유권자들이 이제 사실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권자들을 보시면은 사실 수백만 명들이요 이제 등록된 유권자들은 제가 하는 말이 이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보고서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수백만 명이 그러니까 유권자로 등록된 수백만 명이 사실은 등록돼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제가 부패한 언론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수백만 명의 그 등록된 사람들 잘못 등록된 얘기를 하는데 클린턴 후보는요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분인데 이분이 후보로서 이렇게 선거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도 이 선거가 조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클린턴 후보께서는요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메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요. 그래서 지금 이런 평화롭게 이제 권력을 전환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보았는데요. 어떤 당이 이기든지 간에요. 어쨌든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것을 반대하시는 건가요? 예, 그때 말씀드리죠. 제가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트럼프 후보께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는요. 어쨌든 다 조작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FBI가 1년 넘게 이제 조사를 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FBI가 조작됐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라이머리나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곳에서 패배를 했을 때는 또 이런 것들이 또 조작됐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학교가 사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소송을 받았을 때는 그때는 또 뭐 연방 법원이 또 조작됐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에미상을 3년 내내 받지 못했을 때는 에미상이 또 조작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에미상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200여 년 넘게 그런 자유로운 선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 할더라도 수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토론장에서 그리고 또 선거 중에 우리가 이런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계속해서 징징대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어떤 의미인지 보도록 합시다. 보시면 계속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끌어내리는 말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하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두 정당의 그러한 후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비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FBI가 한 일, 그리고 이제 법무부가 한 일,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과 그 법무장관이 비행기에서
공항에서 그리고 공항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요 토론을 다시 진행을 해서 그 외교, 국제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라크에서는 모술을 좀 다시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IS를 여기서 몰아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대통령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미군을 그 진공 상태에 투입을 해서 IS가 못 돌아오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쁜 악에 의해서 자리가 이제 잡히는 것을 막을 것인지요. 저는 일단 이라크 군의 노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런 자문 등의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군이 그 육군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우리 미군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이익과는 관련이 없고 그리고 이것이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IS가 계속해서 여기서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모술을 다시 가져오는 것은 힘든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시리아를 계속해서 우리가 또 프레스를 해서 IS의 그런 IS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그런 본부도 우리가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황을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런 성공적인 그런 군사 작전을 해야 되겠지만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리아가 계속해서 테러리즘이 계속해서 피어나는 곳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이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봤을 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IS에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첩보, 정보 등을 통해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늘에서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또 듣고 있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이런 비행 금지 구역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그 세이프 헤이븐 같은 것들도 제가 계속해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난민에 대한 문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하지만 이런 저희가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필요로 하는 그러한 협상을 통해서 이런 대립 관계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트럼프 본인 똑같은 질문입니다. IS를요, 모술에서 그리고 이라크에서 몰아낼 수 있다면 그 이후에 미군을 투입해가지고요, 그 IS가 돌아오는 것을 막으실 예정인죠. 예, 모술을 저희가 한번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모술을 잃었고 이제 다시 모술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 IS의 이제 지도자들을 이제 없애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죠.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이걸 들었더니 곧 이제 모술을 이제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술을 공격하겠다는 얘기를요 언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벌써 이게 3개월 동안 돈 내용인가요? 그런데 이미 IS는 모술을 떠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공격을 갑자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그 메가더 장군께서는 아마 지금 무덤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을 하고 계실 겁니다.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제 다시 나왔다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승자가 누가 될 거냐면요. 지금 이제 클린턴 대통령 후보께서 대통령 후보이 되고자 하시는데 지금 지금 이라크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수들이 일어나서 있는데 클린턴 후보께서는 잘 보기 위해서 생각을 지금 이런 조치들을 취하시는데 우리가 언젠가는 모술을 지금 되찾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IS는요 더 우리가 생각해보다 강한데요. 근데 우리가 잡고 했던 그 IS의 지도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똑똑하니까요. 그러니까 모술은 우리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면 좋을 겁니다. 이란에서 우리에게 감사의 편지를
하셨어야 되겠죠. 어쨌든 그 협정은 이라크 협정은요 정말 우리 이제 이란이 이제 핵무기를 이제 얻을 수 있게 됐는데 이란은 우리에게 편지 써서 정말 고마워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이란이 결국은 이라크를 이제 점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이제 모술로부터 가장 혜택을 받을까요? 바로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우리보다 더 똑똑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클린턴 후보께서요, 그러니까 그 모술에서 우리가 이제 나왔을 때, 이라크에서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책임자셨고요. 근데 일단 근데 이라크 원래 들어가서는 안 됐지만 일단 들어가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이란이라는 것이 이게 문제죠. 다시 한번 트럼프 후보께서 이라크전을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트럼프 후보께서는 자신이 이야기했던 것을 그리고 너무나 명백한 그런 사실을 계속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글로 한번 찾아보시 바랍니다. 도널드 트럼프 이라크만 찾아보셔도 바로 이 침략을 지지했다라는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언급하시는 그런 비디오, 오디오도 있을 것이고요. 트럼프 후보는요,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 진실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와 반대로 더 좋아 보이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모술, 그리고 모술은요, 이제 시리아의 국경 지역에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바그다디를 우리가 축출을 해야 될 것이고요. 빈라덴처럼요. 어프렌티스를 하셨던 것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서 이들을 축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파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곳을 탈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술을 탈환하고 그리고 또 시리아에서 저희가 또한 더 탈환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라크 정부와 그리고 우리의 동맹국가 이런 곳에서 모술의 공격을 이 선거를 돕기 위해서 뭐 공격했다 이런 말씀하신 거 정말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해 오셨죠. 저희가 얻는 게 없습니다. 이란이 지금 이라크를 오히려 이제 다 점령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클린턴 후보님 지금은 오픈 디스커션입니다. 대통령으로 될 자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위크위키에서 얘기했었죠. 존 페스타가 이제 그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맞는 말들이었죠. 또 버니 샌더스도요. 이제 클린턴 후보가 판단이 흐리다, 나쁜 판단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술에 우리가 들어가겠다 얘기한 다음에 모술을 공격한 것, 그때 우리가 잡고자 했던 그 IS 지도자들은 다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존 페다스는 또 클린턴 후보께서 본능이 잘못됐다, 직감이 잘못됐다. 그리고 이제 샌더스도 그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하는 동안에 가장 위험한 대통령 후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자, 이제 알레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그 시리아의 알레포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었는데요. 그때 이제 사실이 아닌 말씀을 몇 가지 하셨습니다. 알레포가 이미 공략이 됐고, 그것은 뭐 재난이 있는 것이죠. 끔찍한 상황이죠. 보셨나요? 정말 직접 그 나라에서 그 도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셨는지요? 그렇지만 그곳에는 아직도 25만 명이 살고 있고요. 학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결정 때문에 그랬죠. 제가 마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후보께서는요, IS하고 시리아하고 러시아가 IS를 하고 싸우고 있다. 그렇지만 그 사실 러시아가 그 알레포 쪽에 이제 폭격을 했다는 걸 인정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레포는 정말 끔찍한 곳입니다. 인도주의적으로 굉장히 끔찍하죠. 어떤 입장에서 봤던 완전히 그곳은 완전히 뺏긴 곳이죠.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참 슬픕니다. 왜 그러냐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사드 사실 아사드는 굉장히 강력한 대항자인데 근데 그 아사드하고 대항하는 바람에 그리고 또 이제 아사드 대통령이 사실 오바마 대통령 클린턴 후보보다 더 똑똑하신 것 같은데요. 2년 전, 3년 전이면 이분이 이제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분은 지금 이란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1,500불을 도와줬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현찰로 한번 준 적도 있습니다. 17억 불 정도를 또 현찰로 준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사드 대통령께서는요,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IS를 이제 원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반군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군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군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돈을 대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리아의 반군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하고 이란이 지금 시리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겠지만 아사드가 이제 정권에서 쫓겨난다 하더라도요. 뭐 아사드 대통령도 나쁜 분이긴 하지만 아사드 대통령보다 나쁜 사람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클린턴 후보가 아무것도 안 했다면 지금보다는 상태가 좋을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주가 일어난 것이죠. 지금 수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아마도요, 이 많은 경우에 IS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트로이의 이제 목마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일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지금 하신 일 때문에 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네, 클린턴 후보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알레포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대립에 더 심층화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면서 그런 시리아, 그 러시아의 그런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을 활용하신다면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것을 러시아가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선은 비행 금지 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장군님과 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우려사항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시리아에도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런 안전처를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라고요. 그리고 그런 수백만 명의 그런 시리아 사람들이 시리아 안에서 지금 아직까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협상을 해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와 시리아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 지금 시리아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IS를 축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노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요. 그리고 또 트럼프 후보께서 난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에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을 절대로 들어오게끔 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여성이나 어린이는 막지 않겠습니다. 알레포에서 피를 흘리는 그런 아이들의 그런 모습 보셨죠? 그 모습들이 전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주 진중한 그런 신원 확인을 해야 된다. 면밀한 신원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무슬림 커뮤니티와 함께 전선에서 함께 협동할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트클럽에서 올랜도에서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태어난 곳과 가까운 곳인데요. 퀸즈와 가까운 곳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리아, 이라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IS를 또 축출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훨씬 더 현명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말이 안 되는데 그 사실 IS가 처음에 태어나지 못하게끔 막아야 되는데 지금 IS는 32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이제 유엔이 이제 휴전을 했었는데요. 그 동안 러시아는 많은 그 땅을 바로 이제 그 영토를 찾아갔습니다.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휴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우리가
한참 러시아에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요, 푸틴 대통령이라든지 아사드 대통령이라든지 그리고 이란에 의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놀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채와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다루지 못해서요. 지금 보시면요, GDP 보시면에서 77%가 지금 부채인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연방예산위원회가 말씀을 하시기를 클린턴 후보의 계획에 의하면 10년 안에 86%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트럼프 후보의 계획의 경우는 105% 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를 계속해서 두 분 다 무시를 하시나요? 네, 저는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거고요. 그리고 이제 GDP가 지금 성장률이 한 1%인데요. 그리고 이제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 되신다면 뭐 제로의 이제 GDP 성장률이 될 텐데요. 저는 이제 GDP 성장률 1%에서 4%로 올릴 거고요. 저는 4% 이상으로 5%, 6%까지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요, 부채에 대해서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엄청난 경제 기계를 만들어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자리를 되찾아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기업이 다른 나라의 회사들에서 이제 인수되게끔 하지도 않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가 그 과거에 이제 산업 대국이었던 그런 나라가 되게끔 할 겁니다. 우리는 제대로 이제 조치를 못했었죠. 이 정치인들이 사실 커다란 그런 이제 협상을 했었는데 그 사실 이제 이 무역 협상 같은 경우는 기업들보다 큰 무역 협정인데요. 근데 사실 훌륭한 지도자분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분들이 저도 지지하고 있고 이제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런 훌륭한 이제 분들이 이제 협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러한 협정에 참여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이 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요, 중국이라든지 그 더 자신들보다 똑똑한 사람들하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좀 더 훌륭한 그런 협상을 할 수 있는 기업인들을 더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수십 년 동안 못 봤던 어떤 경제적인 기계, 머신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일자리에 돌아가서 돈을 벌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은 계속 성장하고 팽창할 겁니다. 네, 클린턴 후보님. 우선 트럼프 후보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슬로건이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들었을 때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이미 위대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왔고요. 그리고 또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또 중요한 것은 일단은 트럼프 후보께서 우리 정부를 수십 년 동안 비난했다라는 겁니다. 87년에 트럼프 후보가 10만 달러 들어서 뉴욕타임즈에 광고를 했는데요.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셨는데요. 그때 말씀하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거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레이건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러한 광고를 냈었습니다. 그게 바로 트럼프 후보가 자신을 생각하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이걸 고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전당대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채를 보시면요. 질문은 지금 부채에 대해서 하셨는데요. 저는 제가 제안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슈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런 프리스크립션 드릭, 즉 처방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지원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최고소득층과 기업들이 자신들의 그 부분을 낼 수 있게끔 할 것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계속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산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산층을 우리가 다시 살려야 되고요. 여기에서 성장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경제를 성장하고 그리고 경제를 공정하게 만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또 밀려내셔서 이런 돈을 받으셔서
비즈니스 시작하셨기 때문에 좀 다르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세계를 보시면요. 그리고 세계 경제를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을 좀 해도 될까요? 예, 로널드 대통령의 그 무역 정책에 대해서 저도 반대를 했고요. 저는 그 당시에도 협정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대로 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루고 싶은 주제는요. 바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부채가 이제 그렇게 높은 이유가 이제 다양한 이제 복지 혜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염서 지금 어떤 기관에서 보니까 그 후보의 그 계획에 따르면은 메디케이도 2020년면은 이제 자금이 없어질 것이고 이제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이제 필요한 자금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수혜자들이 그 받게 되는 그 돈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 후보께서는 대통령이 되시면은요, 이 사회복지하고 또 의료복지 그 기금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필요한 이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타협을 하실 것인지 세금을 좀 줄일 것이고요, 경제를 키울 겁니다. 그건 도움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지 혜택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요, 우선은 오바마 그 케어라는 그 법을 저는 없앨 겁니다. 우리의 기업들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오바마 케어 법은 우리가 반드시 철회를 시켜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2017년에 가면은 좀 더 큰 이제 재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오바마 케어가 이대로 둬도 이제 망하겠지만 사실 보험료 같은 경우도요 60, 70, 80% 증가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보험료가 100% 이제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보험료가 이제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깨닫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클린턴 후보께서는 오바마 케어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시는데 정말로 비싼 나쁜 그거 국가 보험 제도입니다. 없애야 됩니다. 네, 클린턴 후보께도 같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가 이제 자금이 바닥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런 그 세금 증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실 건가요? 네,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사회보장제도에 기금에 돈을 더 넣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건요. 최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올림으로써 할 것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되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확실하게 우리가 충분한 자원을 가지게끔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뭐 예를 들어서 상한 제도의 수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겠지만 혜택을 줄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혜택은 저소득층에게는 그리고 여성에게는 더 높일 것입니다. 지금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충분한 그런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세금 감면을 하게 되면요. 20조 달러의 그런 부채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에 있어서는 끔찍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바마 케어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메디케어 트러스트 펀드에 또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러한 그런 장기 헬스케어를 위해서 비용을 낮추고 가치를 올리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복지 혜택에 대한 그런 지출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두 분이 함께 이제 무대에서 이제 토론을 이제 하고 계신데 좀 긍정적으로 토론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더 흥미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이제 시간은 물론 제겠지만 1분 드리겠지만요. 여러분 모두 두 분께요. 왜 미국 국민이 여러분을 대통령으로서 선택해야 되는지 1분 동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이 토론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그리고 무당파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되어야 하는 모습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좀 더 공정하게 만들어야 되고 모두를 위한 경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야심과 그리고 그런 재능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책임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또 여성들,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의 대통령으로서의 미션은 가정을 위해서 저희가 힘쓸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과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반대해서 저희가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좋은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클린턴 후보님, 트럼프 후보님. 예, 지금 자기가 이제 통제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돈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캠페인을 시작할 때부터요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겠다, 만들겠다 얘기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군사력이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재향군이라든지 잘 못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 이민자들을 우리가 사실 재향교는보다 더 잘 보살피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찰들이 존경을 못 받고 있습니다. 법과 질서가 필요하고요. 정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도심은 아주 끔찍한 상황이죠. 가게에 가다가 총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도심에 있는 젊은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하고 그다음에 라틴계 미국인들을 위해서 제가 클린턴 후보보다 더 훌륭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말만 하셨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다시 미국을 강하게 만들 거고요. 그리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작업은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4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과 똑같은 일이 4년간 또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클린턴 후보님 그리고 또 도널드 트럼프 후보님 감사합니다. 3차에 걸친 대선 토론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대선 토론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바다 대학교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제 결정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수백만 명이 또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11월 8일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꼭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무이자 그리고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